Hello guys! 여러분 잘 지냈나요? 2022년 1월이 거의 다 갔어요. 어떻게 새해 결심 준비는 잘 마무리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쌤이 Q&A 영상을 올렸는데 혹시 Q&A 영상으로도 부족하거나 좀 더 디테일하게 문의하고 싶은 친구들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쌤이 답변해 줄게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떤 유명한 작가나 유명 인사들이 여행이나 항해 같은 걸로 비유하는 걸 들어본 적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행이나 항해처럼 인생은 그냥 단순히 도착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부터 도착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여행을, 이 항해를, 그럼 다시 말해 이 인생을 잘 행복하게 마치기 위해 함께 준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쌤이 왜 이렇게 시작에 집중하냐면 disappear.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사라지다라는 뜻이죠. 그럼 aster. 이 글자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자, disappear과 aster이란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것이 disaster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항해를 할 때 별을 보고 항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별이 사라진다. 그 별의 위치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재앙을 뜻했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다면 또는 잊게 된다면 그것은 인생의 재앙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disaster란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aster, 그러니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확히 삼지 않으면 우리는 항해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왜 시작이 이렇게 중요하냐 1월 내내 새 결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목표 설정을 했다면 하루하루의 항해가 참 중요하겠죠. 지난번 양상에서 선생님이 왜 우리가 이런 스케줄을 우리가 짰는데도 지킬 수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만심이라는 아이 때문이라고 했죠.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나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내가 아닌 내 마음속의 나를 잘 다뤄야 해요. 쌤이 이 마음속 나를 애기 또는 미니미 등으로 표현한 적 있죠. 호칭은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내가 어른스러운 이성적인 나이고 속의 마음속의 내가 어리고 미성숙한 나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 할 때 두 가지의 소리 또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당연히 해야지 라는 생각과 힘든데 귀찮은데 이런 생각. 그쵸? 다 이런 경험 있죠? 이때 당연히 해야지 라는 생각은 이성적인 나의 겉모습이에요. 어른스러운 나의 모습. 힘든데 귀찮은데는 마음속에 아직은 좀 더 감성적이고 덜 성숙한 나의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쌤은 마음속 쌤을 딸처럼 생각해요. 자, 딸과 엄마가 한마음이 되어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없는 모녀는 절대 잘 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쌤이 대화를 하는 방법은 혼자 있을 땐 소리 내어 나 자신과 대화해요. 여기서 너무 이상한데요?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도 이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타인들에 비해 멘탈도 강하고 앞서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쌤은 가능하면 거울을 직접 보면서 대화해요. 자, 여러분 눈엔 쌤이 항상 굳건하고 씩씩하고 뭐든지 빨리빨리 걱정 없이 잘하는 사람 같지만 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굉장히 많은 대화를 쌤 마음속에 있는 쌤 딸과 한답니다. 그래서 쌤 집에 보면 큰 거울 있죠. 물론 작은 거울로 할 때도 있고 큰 거울로 할 때도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쉬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이럴 때 저녁에 수업 끝나고 나서는 항상 선생님이 흔들릴 때마다 큰 거울 앞에 가요. 그리고 큰 거울에 대화를 시작해요. 쌤이 만약에 아침에 운동을 너무너무 하기 싫다.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쌤이 대화를 해요. 그래, 많이 힘들지. 그러면 거울 속에 있는 쌤 마음속에 쌤이 너무 힘들어. 하기 싫어. 그냥 오늘만 안 하면 안 될까?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어른스러운 말투로 말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오늘 안 하면 내일도 하기 싫을 거고, 그럼 또 모레도 하기 싫을 거고. 운동을 왜 하니? 운동은 너가 건강하려고. 너가 건강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아프면 너가 너무 슬퍼지고, 그 다음에 너의 학생들은 어떡할 거야? 너가 약속한 거 아니었어? 쌤이 자꾸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거울 속에 있는 쌤이 이러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건 맞는데 오늘 좀 피곤해. 그럼 다시 또 대화를 해요. 그래, 많이 피곤해? 그러면 1시간 말고 오늘은 50분을 해보는 건 어떨까? 오늘은 45분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자꾸 제가 다독여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또 힘이 생기고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실행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거울이 없거나 아니면 거울을 볼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냥 말로 하는 적도 많아요. 그냥 말로 너가 지금 그걸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정말 괜찮겠어? 이렇게 어른이 아이한테 또는 엄마가 딸한테 얘기하듯이 대화를 해요. 그러면 훨씬 더 마음속에 있는 내가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다가 번아웃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수긍해 가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남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상하잖아요. 남들하고 같이 있는데 혼잣말 하고 있으면 쟤 이상한 애 아니야?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땐 쌤은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잠시 가만히 집중하고 앉아서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너 신디야, 너 지금 정말 이러고 괜찮겠어? 너 왜 그런 건데? 너 참 잘했어. 너 이렇게 잘했으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속상해하면 위로해주고 힘 빠지면 다독여주고 정신 못 차릴 때는 따끔하게 혼내주고 그렇게 언니처럼 엄마처럼 역할을 해주다 보면 어쨌든 쌤이 1인 2역을 하는 거니까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상처받게 얘기할 일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거니까 절대 거기서 자존감이 떨어질 일도 없고, 그래서 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방법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쓸 때 약간은 좀 이상해 보여서 쌤은 좀 나는 이상한 아이인가 생각한 적도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방법이 굉장히 쌤을 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 학생들도 꼭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언제 어디서든 통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모두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땐 목소리 내어 말해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있을 땐 속으로 그냥 얼른 해, 이게 아니라 왜 힘든데? 그러면 안 해도 괜찮겠어?
그 뒤에 일은 너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아니면 많이 힘들지. 맞아. 근데 요것만 하면 잘 해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참자. 라든지 아우 너 너무 수고했어. 오늘은 정말 푹 쉬어도 돼. 라든지 이렇게 나 자신을 내가 다독이면서 얼러가면서 칭찬해주면서 가는 그런 현명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선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시크릿이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것들은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들어서 올게요. 그러니 자, 모두들 자신, 또 다른 자신의 동생, 미니미 이런 존재하고 대화하는 연습하기.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쌤한테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그럼 모두들 자기 자신과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신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대화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우린 또 곧 만나요.